여러분, 정약용의 인생 말씀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아마도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왜 통장 잔고는 늘 그대로일까? 돈을 모으고는 있는데 왜 부자가 된 느낌은 들지 않을까? 진짜 부자들은 대체 뭐가 다를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년 전 조선 최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남긴 부에 관한 통찰입니다. 놀랍게도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 재테크 전문가들이 말하는 핵심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돈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뀔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약용 선생이 만약 오늘을 살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돈은 쌓는 것이 아니라 길러야 하는 것이다. 이 한마디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순간이 될 테니까요. 부자의 첫 번째 비밀, 태도. 정약용 선생은 평생을 백성의 삶을 연구하며 보냈습니다. 그는 단순히 책상 앞에 앉아 이론만 연구한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농민들과 함께 땀 흘리며 일했고 그들의 삶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가르침은 현실적이고 실용적입니다. 선생이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일단 목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정반대로 말했습니다. 부는 태도에서 시작된다고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월급은 비슷한데 누구는 항상 여유롭고 누구는 항상 쪼들립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돈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을 함부로 여기는 자는 재물도 그를 함부로 대한다고.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돈이 생기면 무작정 쓰는 사람, 충동 구매를 습관처럼 하는 사람, 월말이 되면 통장을 확인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 돈은 절대 머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작은 돈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계획을 세워 쓰고 자신의 소비 패턴을 파악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모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것은 절약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돈을 존중하는 태도 말이죠. 1,000원짜리 한 장도 함부로 쓰지 않는 사람이 결국 1,000만 원을 모으고 억대 자산을 만듭니다. 이것이 부자의 첫 번째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을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요? 오늘 하루 쓴 돈을 정확히 기억하시나요? 이번 달 카드 값이 얼마나 나올지 아시나요? 만약 명확하게 답할 수 없다면 지금 당장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바로 이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돈은 씨앗이다. 정약용 선생의 두 번째 가르침은 더욱 혁명적입니다. 그는 돈을 씨앗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씨앗의 특징이 뭔지 아시나요? 씨앗은 그냥 보관만 하면 썩어버립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심고 물을 주면 수십 배, 수백 배로 자라납니다. 정약용 선생은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통해 이런 원리를 설명했습니다. 작은 자원이라도 제대로 활용하면 나라 전체를 살릴 수 있다고요. 이 원리는 개인의 재정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통장에 넣어두기만 합니다. 물론 저축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이 말한 진짜 의미는 이게 아닙니다. 돈을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첫째,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책을 사서 읽고 강의를 듣고 자격증을 따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오늘 책 한 권에 쓴 2만 원이 내년에는 연봉 상승으로 5년 후에는 이직 기회로 10년 후에는 사업 아이템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경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여행을 가고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은 달랐습니다. 그는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들이 모여 조선 최고의 실학 사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셋째, 관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친구와의 식사, 선배와의 커피, 동료와의 회식, 이런 것들이 때로는 비용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관계의 가치를 압니다. 오늘 쓴 커피 한 잔 값이 내일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들어주고 인생을 바꾸는 조언을 가져다 줍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씨앗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돈을 죽은 숫자로 보지 말고 살아있는 에너지로 봐야 한다는 것. 통장에 1,000만 원을 10년 동안 그대로 두는 사람과 그 돈으로 자신을 성장시킨 사람, 10년 후 누가 더 부자가 되어 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진 돈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어디에 심을지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두 번째 비밀입니다. 순환의 법칙. 이제 정약용 선생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순환의 법칙입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이 한 곳에 머무르면 썩는다고. 흐르는 물이 맑듯이 돈도 흘러야 한다고.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작정 쓰라는 게 아닙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순환은 매우 전략적인 개념입니다. 돈이 나를 통과하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월급 200만 원을 받는 직장인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200만 원을 그대로 저축합니다. 다른 한 사람은 15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30만 원은 자기 개발에, 20만 원은 저축합니다. 1년 후 누가 더 나은 상황에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첫 번째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모았습니다. 하지만 5년, 10년을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사람은 자기 개발로 인해 연봉이 올랐고 새로운 기회를 잡았고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두 번째 사람이 훨씬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이 강조한 순환의 핵심은 이겁니다. 돈이 들어오면 세 갈래로 나눠야 한다는 것. 첫째는 생존, 둘째는 성장, 셋째는 미래입니다. 생존은 당장 필요한 생활비, 성장은 나를 발전시키는 투자, 미래는 장기 저축과 투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생존에만 모든 돈을 쓰거나 반대로 미래에만 집착해서 현재를 희생하기 때문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바로 이 균형에 있습니다. 세 가지가 조화롭게 순환할 때 진짜 부가 만들어진다는 것. 또 하나 중요한 순환이 있습니다. 바로 나눔의 순환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부자가 된 후에야 베풀 것이 아니라 적은 것을 가졌을 때도 나눠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나눔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불을 부르는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증명합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은 풍요로운 마인드셋을 갖게 됩니다. 부족함이 아니라 충분함을 느끼고 그 마음가짐이 더 많은 기회를 불러옵니다. 정약용 선생은 200년 전에 이미 이 원리를 꿰뚫고 있었던 겁니다. 순환의 법칙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즉시 3개의 통장으로 나누세요. 생활비 통장, 투자 통장, 저축 통장, 그리고 월급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투자 통장으로 보내세요. 그 돈으로 책을 사고 강의를 듣고 새로운 경험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씨앗을 심고 순환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부의 정의, 지금까지 태도, 씨앗, 순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핵심으로 넘어갑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진짜 부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를 숫자로 정의합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집이 몇 채인지, 연봉이 얼마인지. 하지만
정약용 선생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그에게 불안 돈의 양이 아니라 돈과의 관계였습니다.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에 쫓기지 않는 사람이라고. 돈을 많이 가졌어도 불안에 떨고 더 많은 돈을 위해 자신을 파괴하고 돈 때문에 관계가 무너진다면 그것은 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적게 가졌어도 자신의 삶을 주도하고 돈을 자유롭게 다루고 돈이 자신의 가치를 시현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이 진짜 부자라는 것. 이것이 정약용 선생이 말한 부의 본질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연봉 5천만 원을 받는데 매달 카드값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연봉 3천만 원인데 매달 여유롭게 저축하고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원하는 취미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더 부자일까요? 정약용 선생이라면 후자를 부자라고 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부는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자유,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는 자유. 이런 자유를 가진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정약용 선생 자신의 삶을 보세요. 그는 유배지에서도 자유로웠습니다. 비록 몸은 갇혀 있었지만 정신은 어느 때보다 자유로웠죠. 그 시간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쳤고 백성의 삶을 연구했고 새로운 제도를 고안했습니다. 그에게는 돈보다 더 큰 부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단순히 숫자를 늘리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해질 때 비로소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 보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부는 돈이 나를 섬기는 삶입니다. 내가 돈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돈이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도구가 되는 것. 돈으로 원하는 공부를 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경험을 쌓는 것. 그것이 진짜 부입니다. 실천 방법.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오늘 당장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입니다. 첫째, 오늘부터 돈의 흐름을 기록하세요. 가계부를 쓰라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하루 동안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아침 커피, 점심 식사, 저녁 택시비. 이 작은 기록이 태도를 바꿉니다. 정약용 선생이 백성의 삶을 관찰하며 위대한 통찰을 얻었듯이 여러분도 자신의 소비를 관찰하면서 투자의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둘째, 매달 월급의 10%를 무조건 자기 개발에 투자하세요. 책이든 강의든 멘토링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습관입니다. 이 10%가 씨앗이 되어 미래의 수확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럼 5%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 3개의 통장을 만드세요. 생활비 통장, 투자 통장, 비상금 통장. 월급이 들어오면 즉시 새 통장으로 나누세요. 비율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정하되 반드시 3개로 나눠야 합니다. 이것이 순환의 시작입니다. 돈이 한 곳에 고이지 않고 흐르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넷째, 한 달에 한 번은 반드시 나눔을 실천하세요.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00원이든 5,000원이든 자신이 편안하게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시작하세요. 정기 기부를 하거나 어려운 이웃을 도우세요. 이것이 순환의 완성입니다. 나눔은 부족함이 아니라 풍요로움을 확인하는 행위입니다. 5째, 매일 저녁 오늘 하루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5분만 돌아보세요. 잘한 소비와 아쉬운 소비를 구분하세요. 이 5분의 습관이 1년 후 완전히 다른 재정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정약용 선생이 매일 일기를 쓰며 자신을 성찰했듯이 여러분도 매일 돈에 대해 성찰하세요. 이 5가지는 거창해 보이지만 실천은 간단합니다.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의 위대함은 천재적인 재능이 아니라 끈질긴 실천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가르침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이 여정이 여러분께 의미 있었기를 바랍니다. 정약용 선생은 말했습니다. 불안 가진 것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쓰는 법을 아는 것이라고.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통장에 1억이 있어도 불안한 사람이 있고 1,000만 원밖에 없어도 당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돈을 쌓고 있나요? 아니면 기르고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그는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지혜와 실천,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분은 세월이 지나도 빛을 잃지 않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삶이 풍요로운 사람, 돈에 쫓기지 않고 돈을 자유롭게 다루는 사람,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며 사는 사람,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말한 진짜 부자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여러분께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지만 저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정약용의 인생 말씀 채널은 매주 조선 최고의 지혜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정약용 선생이 말하는 인간관계의 기술을 다룰 예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 내 편을 만들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독이 되는 관계를 끊을 수 있는지, 200년 전 지혜가 오늘의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다음 콘텐츠를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정약용 선생의 지혜를 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테크로 고민하는 친구, 부자가 되고 싶은 가족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 선생의 말씀 하나를 더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마라. 오늘 심은 씨앗이 내일의 숲을 만든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본 것, 그것이 바로 씨앗을 심은 것입니다. 이제 그 씨앗을 키우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특별한 비법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배운 원리를 내일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태도를 바꾸고 씨앗을 심고 순환을 만들고 진짜 부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 이것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모두 진짜 부자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삶으로,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풍요로움으로 부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약용의 인생 말씀 채널은 여러분의 그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